투자의 기술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지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은 양대 지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치열하고 또 큽니다. 어떤 점을 잡아낼 수 있을지 오늘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자, 거래소 순환매와 코스닥 단기 목표 도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는 좋죠. 고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근데 코스닥은 네, 아쉽습니다. 예, 단기 목표에 도달했다고요? 이제 1차적인 코스닥은 단기 목표 도달을 했고요. 이제 거래소 순환매다. 이렇게 시장에서 큰 흐름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으로 계속 몰리는 건 맞다. 그러면 그 시장의 주 핵심 포인트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그 다음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코스닥의 목표치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830에서 361선이죠. 845시까지 거의 이제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지금 2420포인트 선이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수렴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켜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못 오른 종목을 필두로 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상승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830포인트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라든지 싱가포르 시장에서 다시 또 코인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제한적으로 개별 이슈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주도 종목 성장주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2차전지 관련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지금부터 이제 시장에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단기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저는 61선까지 조정이 거의 한 90%까지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부터는 매매를 좀 금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제 이렇게 되면 조정이 분명히 나오겠죠. 21선 이탈이 되면서 조정이 나오겠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미만 되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리튬 관련해서 어반 리튬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국한되게 올라오는 상황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펫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자리가 좀 깊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어반 리튬이라든지 이제 요런 조금 시가총액이 1조 미만 되는 종목군들 쪽에서 2차 전지 리튬이라든지 요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 코스닥 대형주겠죠.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동안에 그 틈새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그 점을 좀 참고를 좀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펫배터리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세비캠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1선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더 나왔다면 여기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는데 좀 쉬어가면서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성일하이텍도 이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위믹스가 코인이죠. 그 싱가포르 시장에 비트닷컴의 이제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상당히 좀 낙폭화되란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가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셀트리온 제약인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를 요것 또한 약간 좀 11선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1선이 이탈되고 21선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섹터는 좀 틀리지만 에코프로비엠이 21선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매수 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 3월 20일이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거래소 쪽에서의 이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지금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이 올라올 때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왔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차원으로 우리 좀 해석해야 되겠다. 낙폭과대로 해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간적인 측면과 그리고 수익률 측면을 보게 되면 내가 기다려서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낙폭과대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할 거냐를 두 가지를 보고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고 수익률 제고 측면보다도 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은 오늘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주도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한국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공략 포인트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거래소 쪽에서 수급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급이. 예. 자, 지금 보시면 2420포인트 선에서 241선을 돌파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영향이 굉장히 큰데,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300원대에서 위 상단과 하단에서 30원 내외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이 2,500을 향해서 가겠지만, 그런 모습은 당분간 조금 더 241선에 약간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항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만약에 오늘 시장처럼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익률 제고 측면보다도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도 이렇게 오늘 올라오지만 예를 들어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고, 그리고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들 그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좀 기다려서 61선까지 이건 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가격 조정이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딱 61선까지 기다려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제가 60만 원 선까지 목표치를 말씀을 좀 일단 해드렸습니다. 어제 59만 4천 원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추세가 비추세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 지금 대형주들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62선 조정이 나오고, 제가 기준점을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 시간에. 미국 시장 지금 차트는 열지 않았습니다만, 테슬라가 정고점인 21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단기 고점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은 유효하다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의 뷰는 지금 대형주들 쪽과 그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약간 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전에서도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늘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어떤 그 시장에서 약간 우리가 종목들을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당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일단은 그 매매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서 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30원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또 코스피는 241선에서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비추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비추세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언제로 봐야 될까요? 어떤 변수를 기다리시나요? 지금 사실 지금 거시적인 이벤트는 거의 다 이제 끝나는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을 언제쯤 잡아야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제 잡는 게 굉장히 좀 지금 약간 좀 애매한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 자체를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일단 큰 시장보다도 우리가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도 성장률은 바로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2만 원권에 있는데
여기서 한 15% 정도의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유동성이 다시 한번 또 유입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게 수급 동향들을 보게 되면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고점에서 다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외인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라올 때마다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다시 한번 또 강한 시장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도 성장주들 쪽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한 15% 정도는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거래소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약간 좀 가격이 좀 살짝 좀 부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 쪽으로 낙폭가대로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 보고, 그 시점 자체를 제가 다음 오늘 화요일이죠. 목요일 시장에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목요일 시장까지는 큰 변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비추세 국면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조정 종목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얼마큼 조정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확인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기준으로도 15% 정도 조정 보면 될까요?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지금 35만 원 정도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제가요. 예, 35만 원이니까 한 15% 정도는 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3월 20일경이죠. 이 하단선, 가격선이 이제 한 34만 원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 지점까지니까 한 12, 3% 정도,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습니다. 15% 정도면. 좋습니다. 또 목요일에 전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에 진입하면서 목표치에 도달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코스피가 비추세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현재 대응하기에 사실 애매한 구간이고, 그래서 수익 난 것들을 좀 현금화하는 전략을 해나가고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언제 조정이 마무리될까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15% 정도의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 이후의 움직임 관심 있게 보자고 의견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2420선, 코스닥은 830선 부근입니다. 오전 개장 여기까지고요. 오전장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